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2일 날 증시 마감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15.31포인트 2.87%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훈풍과 저 PBR주 강세 등의 외국인이 1조 8,900억, 1.9천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또 기관도 6,423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14.77포인트 2.01%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613억 순매수, 기관은 965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에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연초 수준을 회복했고요. 특히 PBR 저주가 순자산 비율 테마주가 잇따라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고요. 코스피는 2600선을 넘어선 것이 종가 기준 22거래일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2.60포인트 0.69%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흐름에 국채금리도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의 외국인의 순매수도 일조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괜찮았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와 자동차 업종 저 PBR 주가자산 순자산율 저 PBR 재평가 기회 분석 속에 기아가 이제 신고가 나왔죠. 기아, 현대차, 현대이화, 현대모비스, KG모빌리티, 에코플라스틱, 한주라이트메탈, 성우하이텍, 한국무브넥스, 화신 등 자동차 대표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힘이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1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하면서 546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로 작년보다 24.8%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흐름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에 세계 시장에 총 56만 4,495대를 판매를 했고요. 전년보다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대차도 올해 1월 국내 4만 9,810대, 해외 26만 5,745대 등 이 세계 시장에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요. 전년과 비교해서 이제 국내 판매는 3.3% 줄었고 해외 판매는 2.8%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기아는 국내에 44,608대, 해외 20만 73대, 특수 259대 등 총 24만 4,940대를 판매를 했는데 전년보다 4.2%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아는 이제 국내에서 판매 증가가 좀 돋보였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은 또 평균적으로 이 PBR이 0.6배로 거래되고 있어서 극심한 저평가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한편 평균 ROE는 10% 넘어서는 10% 넘어서서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 넘어서는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이제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ROE, PBR 비교를 통한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면서 근본 정부 지침은 또 강력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또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터넷 대표주 AI 챗봇 관련주 그리고 로봇 AI 그리고 광고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네이버가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또한 치지직 베타 서비스 흥행 소식에 네이버, 한국어 컴퓨터, 카카오, 인포뱅크, 브리젝 등 인터넷 대표주와 또 AI 챗봇, 로봇 AI 관련 종목들이 또 흐름이 괜찮았고요. 플레이드 상한가 같죠. EM넷,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MP, FNS 등 광고 관련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네이버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64%,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11%, 순이익이 전년 대비 46.82%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커머스 콘텐츠 사업의 이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서 작년 연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9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연매출이 9.67조 원이 나왔으니까 9조 원이 돌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4분기와 연간 기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요. 특히 네이버의 분기 영업이익이 4천억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분기 영업이익이
4,05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천억이 넘은 건 이번 처음이고, 또 4분기 조정 EBITDA는 웹툰의 흑자 전환과 또 푸시마크의 이익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2%, 또 전분기 대비 5.3%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치지직 베타 서비스가 1개월 만에 130만 명이 넘는 MOU는 이제 올간 활성화 이용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MOU가 1개월 만에 130만 명이 넘게 나왔고요. 트위치 시청자 수 상위 스트리머도 유치하고 있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치지직이 정식 오픈 시작까지 영상 후원, 채널 구독 등 기술을 추가를 하고 트위치 구독 승계 프로그램 등으로 이용자 피드백에 적극 수렴하며 더 많은 스트리머 장착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애플, 아마존, 메타가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네이버가 치지직 베타 서비스 요게 MAU 월간 이용료가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 130만 명을 확보하면서 이제 플레이디 상한가, EM넷,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MP, FSN 등 광고 관련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 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LK99 논문 저자 김현탁 교수가 3월 달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이 초전도체 관련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CCS가 상한가를 갔고요.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인지컨트롤스, 덕성, 선암 등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LK99 논문 저자 중에 이제 한 명인 김현탁 미국 일리엄 앤드메리대 교수가 3월 4일 날 초전도체와 관련한 발표 자료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김현탁 교수와 퀀텀 에너지스 연구진이 이제 이석배, 이성현, 안수미, 어그로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LK99 요거 미국 물리과 초전도체 관련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 CCS 같은 경우는 또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CCS의 유상증자를 또 당해한다는 이 루머도 또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PBR 관련주들이 또 오늘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후장에서는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달에 이제 뭐 발표한다고 그랬죠. 예, 그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KB금융,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 등 은행 그리고 증권, 보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한 원익홀딩스 상한가 같죠. 원익홀딩스, 동국홀딩스, SK스퀘어 등 지주사, 또한 이마트, 세이브존 등 LNC, 세이브존, LNC 등 소매유통, 또 LG화학, 효성화학, SK케미칼 등 석유화학, 그리고 동국CM, 포스코스틸리온, TCC스틸, 휴스틸 등 철강 테마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하기 위한 추진하고 있는 게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도입인데 이거를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달 말에 구체적 방안 발표와 내달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 말에 최종화 이제 확정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이달 중에 이렇게 이제 그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고요. 2월 말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해서 이 방안을 발표를 하고 상장 법인과 투자자, 학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3월 말에 이제 기본 방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개발 중인 신기 주스에 대한 컨셉도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구성 종목, 성장 기준 관련 PBR, 주주가치 등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수 컨셉은 이제 미확정 상태이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 지수로 개발해서 이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STO 토큰 증권 발행 관련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 증권업계가 STO 시장 선전 본격화 소식에 K옥션, 서울옥션, KB금융, 갤럭시 SM, 갤럭시 머니터리, 하나금융지주, STO 토큰 증권 발행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증권업계가 370조 원 시장 규모로 평가받고 있는 STO 시장 사업 토큰 증권 발행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플랫폼 개발과 업무 협약 체결로 미리 먹거리 사업 진출을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이 온라인 아트 플랫폼 마트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와 STO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고 IBK 투자증권과 코스컴도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사업에 손을 잡았고요. 또 하나증권도 갤럭시아 머니터리, 누센트 블록, 프린베이커리, 크리시안 미디어, 다날 엔터테인먼트 등 이 조각 투자 관련 사업자와 또 MOU를 맺었고 미래에셋증권도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 개발에 또 착수한 것으로 올해 중 이제 플랫폼 공개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올해 이제 국내 토큰 증권 STO 시장이 시가총으로 34조 원에서 오늘 2030년에는 367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하고 반도체 수출 급증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MT, 하나마이크론, ISC,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등 이런 이제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고요. 참고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를 인디애나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선 SK하이닉스 패키지 공장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제조를 위한 D램 적층에 특화된 시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사흘 만에 순항 미사일을 여러 벌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에 방산주들이 반등을 했는데요. 빅텍, 풍산, 스페커, 한일단조, 평화산업, LG, 넥스온 등 방산주 관련 종목들에 또 상승이 있었고요. 중국이 외자 8호 발급 소식에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도 일부 반등이 있었는데요. 32종의 이제 외자 8호 발급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던전 앤 파이터 오리진, 킹 오브 더 파이터즈 올스타를 비롯해 네오이즈의 고양이와 수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던전 앤 파이터 오리진은 중국 진출이 불발된 바 있는 던전 앤 파이터의 모바일로 추정되고 있고요. 고양이와 수프는 네오이즈의 자회사 하이디어가 개발한 힐링 방치형 게임이고요. 또한 룽투 코리아로 잘 알려진 룽투 측의 황제의 전설이라는 게임도 애자판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애자판호는 예상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게임 서비스가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애자판호는요. 참고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공개 등의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등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는 메타가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장 마감 후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를 했었죠. 이거 이제 훈풍의 버네트, 롯데정보통신, 넥스트, 스코넷, 덱스터, 이지익스트, 디오 등 메타버스,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관련 종목들의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한편 이제 또 시멘트 업황 개선 전망 등의 시멘트 레미콘 관련 종목도 상승했는데요. 아시아 시멘트, 동양, 한일 핸드 시멘트, 유니온, 성신양해 등 시멘트 레미콘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변동성이 심한 힘든 시장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